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네이버의 조직 개편이랑 좀 민감한 인물 복귀 문제, 그리고 태국에서 미국발 불법 전자 폐기물이 대량 발견된 사건, 또 구글 딥마인드의 새 AI까지. 흥미로우면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이게 기술 기업의 성장 야심이랑 또 사회적 책임, 국제 환경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 내기는 네이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CEO 직속으로 테크 비즈니스라는 부문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해외 시장 뚫고 또 헬스케어 AI에 힘을 싣겠다는 건데, 네, 인도나 스페인 같은 새로운 시장을 본다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자리에 내정된 인물이 최인혁 전 CEO라는 점. 이게 좀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2021년에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관리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당시 괴롭힘을 방조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노조에서 이건 구성원 신뢰를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만하죠. 네이버 입장은 글로벌 시장 도전하려면 경험 많은 리더가 필요했다 이건데 성장을 위해서 과거 논란을 좀 안고 가는 결정이랄까요? 글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특히 네이버 정도 되는 기업이면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내부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과냐 윤리냐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 자, 다음은 좀 국제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태국 방콕항에서 미국에서 온 불법 전자폐기물이 238톤이나 촉발됐다는 소식. 이게 올해 들어서 거의 최대 규모 중 하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는 그냥 혼합 고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까보니까 뭐 회로기판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이면 정말 문제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 문제가 사실 엄청 심각해요. 2022년에만 6,200만 톤이 나왔고 이게 2030년 되면 8,200만 톤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재활용은 얼마나 되는데요? 제대로 수거해서 재활용되는 건 2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22%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만? 그렇죠.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납, 순, 카드뮴 이런 유해물질 때문에 환경오염은 당연하고 사람들 건강에도 정말 치명적일 수 있고요. 태국이 2020년에 전자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터진다는 건 이건 뭔가 국제적인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네, 정확해요. 국제 협약 같은 게 있어도 실제 단속이나 관리 역량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엔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선진국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야 하고 또 개발도상국들의 관리 역량도 키워줘야 하고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가야 해결될 문제 같아요. 네, 정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AI 분야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볼브라는 걸 공개했어요. 네, 알파볼브. 수학이나 과학 문제 푸는데 정확도가 꽤 높다고 하고 특히 AI가 가끔 엉뚱한 답 내놓는 거 있잖아요. 환각 현상. 아, 네네. 할루시네이션. 그걸 스스로 평가해서 줄이는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 스스로 평가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답을 막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스로 막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제일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뭐 그런 방식인 거죠. 재밌네요. 이미 구글 내부에서는 이걸로 꽤 성과를 봤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전 세계 구글 컴퓨팅 자원 중에 0.7%를 계속 회수한다거나 제미나이 모델 학습 시간을 1% 줄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거나 와, 상당히 실용적인데요? 그럼 이제 뭐든 다 해결하는 만능 AI가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직 좀 한계는 명확해요. 이게 스스로 평가가 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이나 시스템 최적화처럼 정답이 있거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분야에 좀 국한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해결책도 딱 알고리즘 형태로만 제시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거나 그런 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약간 획기적인 발견보다는 전문가들 시간 아껴주는 그런 도구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특정 분야 전문가의 작업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고급 조수 같은 느낌. AI가 특정 문제는 정말 잘 풀게 됐지만 동시에 그 적용 범위의 한계도 더 명확해지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딥마인드가 앞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먼저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살펴본 얘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네이버 사례에서는 기업의 성장 욕심이랑 과거의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태국 전자폐기물 사건은 기술 발전의 이면에 가려진 좀 어두운 현실,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이볼브는 AI 기술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지점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술 혁신, 글로벌 확장, 이런 매력적인 목표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나 환경적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계속 고민해야 할 질문인 것 같네요. 이 질문을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